그날 나는 시누이의 아이들이 내 집을 엉망으로 만드는 걸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가 훈육하지 마. 그냥 재미있게 놀아줘라고 명령하듯 말했을 때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제 그녀의 그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보여줄 차례였다. 아이들이 소파를 뛰어다니며 쿠션을 찢고 부엌에서 밀가루를 뿌려대는 동안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원한의 시작이었다. 나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32살 여성이다. 남편과는 5년 전에 이혼했고 그 후로 가족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졌다. 시누이는 내 전 시어머니의 큰딸로 늘 나를 아래로 보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너처럼 애 없는 여자가 뭘 알아? 라는 말로 나를 비하하곤 했다. 그녀는 2아이를 낳고 남편과 함께 부유한 생활을 즐기며 나를 불쌍한 이혼녀 취급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해외 출장을 가면서 아이들을 나에게 맡긴 건 그녀의 그 오만함 때문이었다. 언니가 바빠서 그래? 너는 시간 많잖아. 하지만 절대 훈육하지 마. 우리 애들은 자유롭게 키우는 거야. 때리거나 야단치면 안 돼. 그녀의 말투는 명령조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왜 나만 항상 희생해야 하지? 왜 그녀의 아이들이 내 삶을 망치게 둬야 하지? 아이들이 도착한 첫째 날, 모든 게 시작됐다. 큰아이 민준이는 6살, 작은아이 지은이는 4살. 그들은 귀여운 얼굴로 들어왔지만 곧 본색을 드러냈다. 민준이가 TV 리모컨을 던져 화면에 금이 가고 지은이가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놀아 물바다가 됐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재미있게 놀아라. 훈육 금지니까 시누이가 보낸 메시지, 애들 잘 있지? 사진 좀 보내줘. 나는 엉망인 집 사진을 찍어 보냈다. 그녀의 답, 하하, 귀엽네. 그냥 그 메시지가 나를 더 자극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귀여움으로 치부하는 건가? 나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며 말했다. 맘대로 해, 이모는 괜찮아. 하지만 내 마음은 달랐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 그녀가 나를 무시한 대가였다. 밤이 되자 아이들은 피곤해 졸았고 나는 그제야 집을 치우기 시작했다. 바닥에 흩어진 장난감, 벽에 그려진 낙서. 내 손이 떨렸다. 왜 내가 이걸 감당해야 하지? 시누이와의 과거가 떠올랐다. 결혼 초, 그녀는 나에게 쟤 낳기 전에 이혼하지 마, 우리 집안의 불명예야 라고 속삭였다. 그 말 때문에 나는 더 버텼지만 결국 이혼했다. 이제 그녀의 아이들이 내 공간을 침범하는 걸 보며 나는 결심했다. 훈육하지 않겠다고? 좋아, 그럼 완벽하게 지킬게.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깨자마자 민준이가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쏟았다. 지은이는 소리를 지르며 장난감을 던졌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 더 해봐.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출근 준비를 하려던 나는 포기했다. 회사에 병가를 냈다. 아이들 때문에요. 상사는 이해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아이들은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이들을 이용하나? 그러나 시누이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은 사라졌다.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이 집은 지옥이 될 거야. 오후에 아이들이 공원에 가자고 조르자 나는 데려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민준이가 다른 아이를 밀치고 지은이가 모래를 뿌려대는 걸 막지 않았다. 주변 엄마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 이모는 왜 안 말려? 나는 속으로 웃었다. 훈육 금지니까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일 때 아이들은 음식을 던지며 놀았다. 나는 치우지 않고 그대로 뒀다. 시누이에게 영상을 보냈다. 그녀의 답, 애들이 활기차네. 고마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정말 이게 복수인가? 아니, 이건 그녀의 교육 방식을 드러내는 거야? 그녀가 아이들을 방임하다시피 키우는 걸 이제 세상이 볼 차례.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됐다. 민준이가 내 책장을 무너뜨리고 지은이가 화분을 엎었다. 흙이 바닥에 쏟아졌다. 나는 사진을 찍어 신우이에게 보냈다. 애들 재미있게 놀아. 그녀의 답이 늦어졌다. 아마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겠지? 나는 아이들에게 더 자유를 줬다. 텔레비전 맘대로 봐, 게임도 해.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내 피로가 쌓였지만 멈추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아이들의 행동은 점점 과격해졌다. 민준이가 벽에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며 기모 바보라고 썼다. 지은이는 울면서 장난감을 부쉈다. 나는 그걸 보며 속으로 외쳤다. 그래, 더 해. 내 엄마가 뭐라고 할지 봐. 신우이의 전화가 왔다. 애들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제대로 돌보고 있어. 나는 대답했다. 훈육 안 하니까 자유로워. 걱정 마. 그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너무 자유롭게 두지 마. 적당히. 하지만 그녀가 처음에 한 말을 상기시켰다. 훈육 금지라고 했잖아. 통화가 끊어진 후 나는 웃었다. 이제 그녀가 느끼기 시작했어. 아이들의 행동이 점점 통제 불능이 되면서 내 집은 전쟁터가 됐다. 민준이가 부엌 칼을 만지려 하자 나는 순간적으로 막았지만 곧 손을 뗐다. 훈육 금지니까 다행히 다치지 않았지만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게 정말 옳은가?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 하지만 신우이의 그 오만한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돌아오기까지 일주일 남았다. 그 안에 그녀의 교육 방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증명할 거야. 오전,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려 했지만 신우이가 집에서 놀게 해라고 했으니 그대로 뒀다. 민준이가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하다 키보드를 두드려 고장냈다. 지은이는 인형을 찢으며 울었다. 나는 그 광경을 영상으로 찍었다. 이게 내 아이들의 자유야. 신우이에게 보낼 준비를 했다. 점심때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고 과자를 요구하자 나는 줬다. 결과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가 산처럼 쌓였다. 청소. 안에 양져보는 게 목적이다. 오후에 이웃이 문을 두드렸다. 소음이 너무 커요. 아이들 좀 진정시켜주세요. 나는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신우이 탓이야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다. 거기서 민준이가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뺏으려 하자 싸움이 났다. 상대 엄마가 나를 노려봤다. 왜 안 말리세요? 나는 대답했다. 아이들 자유롭게 키우는 거예요.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피곤해 지쳐 소파에 앉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뛰어다녔다. 내 머릿속에 과거가 스쳤다. 신우이와의 첫 만남. 그녀는 나를 촌스러운 시골 출신지라고 비웃었다. 그때부터 나를 무시했다. 이제 복수할 때야. 저녁, 신우이의 영상 통화.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집이 왜 그래? 애들 왜 그렇게 지쳐 보이니? 나는 카메라를 돌려 엉망인 집을 보여줬다. 훈육 안 했어. 내 말대로 그녀가 소리쳤다. 너 미쳤어. 그게 자유라고? 당장 정리해. 나는 차분히 말했다. 금지했잖아. 훈육하지 말라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그 순간 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가 나를 항상 무시했잖아. 이제 내 아이들로 느껴봐. 통화 후 나는 아이들을 재우려 애썼다. 하지만 그들은 과자를 너무 먹어 잠이 오지 않았다.
민준이가 배 아프다고 울었다. 나는 약을 주며 속으로 후회했다. 이게 너무 갔나?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일어나자마자 다시 혼란이 시작됐다. 지은이가 창문을 열고 물건을 던지려 하자 나는 막았다. 안전 문제니까. 하지만 그 외엔 방관했다. 신우이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미안해. 훈육 좀 해줘.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가 변하기 시작했어. 며칠 후 아이들의 상태가 나빠졌다. 민준이가 열이 났고 지은이는 피부 발진이 생겼다. 과자와 불규칙한 생활 탓이었다. 나는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가 물었다. 왜 이렇게 됐나요? 나는 자유롭게 키우다 보니 이라고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아이들을 안아줬다. 미안해 하지만 이건 신우이 탓이야. 그녀의 잘못된 교육, 저녁에 그녀의 전화. 애들 상태 어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말했다. 내가 훈육 금지라고 했잖아. 이제 알았어. 그녀가 울었다. 응, 알았어. 제발 도와줘. 그날 밤 나는 집을 치우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로 했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돌아올 때 대면할 거야? 과거의 원한을 털어놓을 거야? 아이들은 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우리 관계를 바꿀 수 있을까? 나는 불안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건 필요한 과정이었다. 신우이가 돌아오기 사흘 전 상황은 절정에 달했다. 아이들이 완전히 통제불능이 됐고 내 집은 폐허 같았다. 민준이가 소파를 칼로 찔러 구멍을 내고 지은이가 벽지를 뜯어냈다. 나는 그걸 보며 속으로 외쳤다. 이제 충분해. 하지만 아직 멈추지 않았다. 신우이의 메시지, 훈육해, 제발. 나는 답했다. 늦었어. 내가 한 말 지킬게. 그녀의 절박함이 느껴졌다. 이게 복수의 맛인가? 아침, 아이들을 씻기려 했지만 그들은 물을 뿌리며 장난쳤다. 욕실이 물바다가 됐다. 나는 수건으로 닦으며 생각했다. 왜 내가 이 고생을? 신우이는 해외에서 편안히 일하고 있겠지? 그녀와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이혼 후 그녀가 너 때문에 오빠가 고생했어 라고 비난했다. 그 말에 나는 얼마나 아팠던가. 이제 그녀가 느껴보게 할 거야. 오후에 친구가 방문했다. 그녀는 집 상태를 보고 놀랐다. 이게 뭐야? 아이들 좀 다스려. 나는 설명했다. 신우이 짓이야. 훈육 금지. 친구가 한숨 쉬었다. 너 미쳤어. 이건 학대나 다름없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학대.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하지만 신우이의 잘못을 드러내는 거야? 친구가 가고 나서 나는 아이들과 놀아줬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피로가 보였다. 민준이가 이모,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었다. 내 가슴이 아팠다. 저녁, 신우이의 영상 통화. 그녀의 얼굴이 초췌했다. 애들 봐줘. 내가 잘못했어. 훈육해. 나는 카메라를 아이들에게 돌렸다. 그들은 엉망인 모습이었다. 이게 내 자유교육의 결과야.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 내가 오만했어. 너를 무시했어. 그 사과에 내 분노가 누그러졌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돌아와서 직접과의 통화가 끊어진 후 나는 아이들을 재웠다. 그날 밤 꿈에서 신우이와 싸우는 꿈을 꿨다. 다음 날 아이들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 민준이가 설사를 하고 지은이가 울며 엄마를 찾았다. 나는 약을 주고 안아줬다. 곧 엄마 올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이 복수가 아이들을 해쳤어. 후회감이 밀려왔다. 오후에 병원에 다시 갔다. 의사가 경양 불균형이에요.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해요 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집을 치우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규칙을 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은 반항했다. 신우이의 메시지가 왔다. 내일 돌아갈게. 미안해. 나는 답했다. 기다릴게. 하지만 대면할 때 모든 걸 털어놓을 거야.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이가 디모, 재미있었어 라고 했다.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재미. 이건 고통이었어. 밤에 나는 불면에 시달렸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인가? 아니, 신우이의 오만함이 원인이다. 돌아오기 전날 나는 집을 최대한 정리했다. 하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다. 벽에 낙서, 찢어진 쿠션. 이게 증거야. 아이들은 피곤해 일찍 잤다. 나는 신우이를 기다리며 속으로 연습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이제 느껴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용서의 싹이 트고 있었다. 이 사건이 우리를 바꿀 수 있을까? 신우이가 도착한 날 공항에서 그녀를 마중 나갔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하고 불안해 보였다. 차 안에서 그녀가 물었다. 애들 어때? 나는 대답했다. 집에서 봐.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문을 열고 충격받았다. 엉망인 집, 피곤한 아이들. 민준이와 지은이가 엄마 하며 달려들었다. 그녀가 안아주며 울었다. 미안해, 애들아. 거실에 앉아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훈육 금지라고 한 건 실수였어. 나는 차분히 물었다. 왜 그랬어? 나를 믿지 않았어.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를 무시했어. 항상 너를 아래로 봤어. 미안해. 그 사과에 내 눈물이 흘렀다. 너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이혼 후에도 비난했잖아. 그녀가 손을 잡았다. 알아. 이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강한지. 아이들을 재운 후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다. 그녀의 고백,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려 했지만 그게 방임이었어. 내가 보여줘서 알았어. 나는 말했다. 이건 복수였어. 하지만 아이들이 다쳤어. 그녀가 안아줬다. 함께 고치자. 그날 밤 우리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우리는 집을 함께 치웠다. 아이들에게 규칙을 정했다. 민준이가 왜 이제야? 라고 물었다. 신우이가 대답했다. 엄마가 잘못해서. 나는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변화의 시작인가? 오후에 가족 모임을 가졌다. 시어머니가 왔다. 그녀도 상황을 듣고 놀랐다. 너희 둘이 화해해서 다행이야. 우리는 웃었다. 며칠 후 신우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우리 사이는 가까워졌다.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오늘 애들 훈육했어? 고마워. 나는 답했다. 함께하자. 내 삶도 변했다. 회사에 복귀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느꼈다. 과거의 원한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다. 가끔 그녀의 말투에 옛날 습관이 보였다. 나는 지적했다. 또 무시하는 거. 그녀가 사과했다. 미안. 고치고 있어. 이 과정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관계는 더 깊어졌다. 신우이가 아이들을 다시 맡길 때 이번엔 훈육 부탁해 라고 했다. 나는 웃으며 받아들였다. 아이들은 변했다. 규칙을 지키고 이에 바르게 됐다. 민준이가 이모, 사랑해 라고 하자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신우이와 다퉜다. 그녀가 너처럼 매 없는 사람이라고 실수로 말했다. 나는 화를 냈다. 또 그 소리. 변한 게 없어. 그녀가 울며 사과했다. 미안. 습관이야. 우리는 화해했다. 이게 진짜 드라마인가? 가족 모임에서 모든 게 터졌다. 시어머니가 나를 칭찬했다. 내 덕에 아이들이 좋아졌어. 신우이가 고마워했다. 하지만 내 속엔 여전한 아픔. 나는 털어놓았다. 항상 나를 무시했어요. 가족이 듣고 충격받았다. 신우이가 무릎 꿇었다. 용서해. 그 순간 나는 용서했다.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며 나는 행복을 느꼈다. 지은이가 그림을 그려줬다. 이모 집 재미있어. 하지만 그 뒤엔 교훈이 있었다. 자유와 훈육의 균형. 몇 년 후 아이들은 성장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우등생이 됐고 지은이는 예술가가 꿈꿨다. 신우이와 나는 진짜 자매처럼 됐다. 그녀가 말했다. 그 사건 덕에 내가 변했어. 고마워. 나는 대답했다. 나도 변했어. 용서의 힘을 알았어. 이제 나는 새 삶을 산다. 재혼하고 아이를 낳았다. 신우이가 도와줬다. 훈육조언 부탁해. 우리는 웃었다. 과거의 드라마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의 교훈, 복수는 상처를 주지만 대화와 용서가 치유한다. 자유는 좋지만 사랑의 훈육이 필요하다. 우리 가족은 이제 행복하다.